주요 이슈들 함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금융시장 자체가 ECB의 결정에 의해서 좀 우왕좌왕했던 분위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뭐 어떻게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컨센서스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환율을 넘어서 일단 금리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2분기가 이제 실적이 다가오는데 실적보다도 유로존을 비롯해서 금리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유로존의 주가가 어제 하락했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6월 달에 우리 유로존은 기준금리 동결합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그리고 양적 완화를 축소할 여지가 없습니다. 했던 것이 6월 초 얘기인데요. 최근 들어서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를 비롯해서 몇몇 그 멤버들이 만난 회의에서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든지 아니면 테이퍼링을 지금보다 축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벤트 속에서 어저께 유로존의 증시가 하락했다를 보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의 코멘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올리든 내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있는 환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환율이 결국 수출주와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부터 글로벌 증시를 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유로존 입장에서는 일단 기준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 그런 시그널 시장이 좋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한 영국이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메이 총리가 이번 조기 대선에 조기 총선에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기를 넘어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폭탄 테러부터 수많은 이슈가 있어서 영국의 총리 가운데서 메이 총리가 이제는 하야해라 이런 관점 속에서 영국 관련돼서 이제 우리도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촉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달이죠. 제인 옐런 의장이 6월달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도 기준금리 올릴 것입니다. 이런 평가 속에서 그렇다면 9월달일지 12월달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이제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이런 패턴입니다. 즉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 달러가 강세됩니다. 달러가 강세되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한국 돈의 가치 약세가 되겠죠. 약세가 된다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 입장이 좋지만 또 수입 입장에서는 또 나쁠 것이고 또 유로존 가운데서 우리가 기준금리 올립니다. 이런 코멘트를 하면 이게 결국 파운드와 유로와 서로 간에 이게 믹싱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글로벌 이 전략가들이 상당히 방향이 혼돈되고 있는 것이 유로존 비롯해서 중앙은행 총재들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국 시장 영향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6월달도 일단 그 미국의 기준금리 올렸고요. 이제는 9월달에 기준금리 올린다면 전제 조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결국 기준금리가 그만큼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게 되면 한국인의 자금이 기본적으로 보면 미국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한국이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어서고 있는 이런 시기에서 과연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코멘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을 조정하겠다 그리고 몇 가지 조정하겠다 하더라도 가계부채가 지금 1,400조를 결국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그 시스템을 좀 마련하더라도 가계부채 부분들을 정리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이런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따라 정리하면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기준금리를 윗방향으로 올리는 관점에서 한국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월가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많은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그 정책적인 입안자들도 1,400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지 이런 부분이 풀지 않은 이상 한국은 기본적으로 딜레마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